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됐거든요.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도 그만큼 되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몇 달 전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매일 점심 무렵이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평생 그런 적 없으셨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꽃향기가 나고 주머니에서는 이상한 영수증들이 나와요. 플로라 지연이라는 꽃집 영수증, 스카프, 선물 포장. 그리고 어떤 지연이라는 여자분한테서 매일 문자가 와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2시에 뵐게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70이 넘으신 시아버지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소문까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 어르신이 젊은 여자랑 자주 다닌다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진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날부터였을까?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던 시아버지. 박노인이 어느 순간부터 아침을 느긋하게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신문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침 식사 후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마저 생겼다. 70을 넘긴 나이에 찾아온 이 소박한 변화를 수지는 처음엔 반가워했다. 하지만 점심 무렵이 되면 시아버지의 몸짓은 달라졌다. 평소 입던 낡은 체크 셔츠를 벗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흰 셔츠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면도 크림의 향이 거실까지 은은하게 퍼졌다. 외출 준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수진에게 낯설었다. 그 정성스러움 속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는 것만 같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집으로 들어서는 그의 뒤로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처음엔 지나치는 향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향기는 짙어졌다.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닌 수진이 알지 못하는 꽃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향기였다. 그 향기는 시아버지의 옷깃에, 머리카락에, 때로는 손끝에까지 배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세탁할 옷을 모으다가 시아버지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버리려다 문득 눈에 들어온 가게 이름은 플로라 지연이었다. 플로라는 꽃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 아래로 스카프, 카네이션, 포장지 같은 품목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수진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시아버지가 누구에게 꽃을 사시는 걸까? 누구에게 스카프를 선물하시는 걸까? 그날 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다. 수진이 물을 가져다 드리려 할 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였다. 문자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고 미리 보기로 보이는 내용은 이러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낮 2시에 뵐게요. 수지는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플로라 지연.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낮 시간의 외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수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진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불안은 커져갔다. 시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방 쪽을 바라보며 수지는 자신이 아는 시아버지와 모르는 시아버지 사이의 간극을 느꼈다. 30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온 가족.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의지하게 된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에게 수진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으셨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평범함마저 연기처럼 보였다. 11시가 넘으면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다. 면도기 소리, 옷장 여는 소리, 신발장에서 구두를 고르는 소리. 매일 반복되는 이 소리들이 이제는 수진에게 암호처럼 들렸다. 점심을 차려드리려 하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점심은 밖에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씀에 담긴 정중함이 오히려 수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게 된 걸까? 무엇을 숨기려 하시는 걸까?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후 수진은 혼자 남은 집에서 온갖 상상에 사로잡혔다. 지연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이는 얼마나 될까? 어떻게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 걸까? 수진의 상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불길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꽃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매일 오후 2시에 만나는 약속, 스카프 선물, 그리고 그 은밀한 향기. 해질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수진은 애써 평상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다시 한번 집안을 채우자 수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수진은 직감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다. 그 익숙한 소리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에, 이 가족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수진은 그 이름 앞에서 초침처럼 얼어붙은 채 새벽을 맞이했다. 수진은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업무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수지는 또 한 번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고 있을 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보, 아버님 요즘 어떤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뭐가? 건강하시잖아.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매일 낮에 나가시잖아. 그리고 영수증도 이상하고 어떤 지연이라는 사람한테서 문자도 자주 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넥타이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나서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뭘 말하려는 거야? 그 차가운 어조에 수진은 움츠러들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 설마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이상해. 꽃 사시고 스카프 사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고. 남편의 얼굴에 분노가 차올랐다. 설마를 입에 올리지 마.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불안은 남편의 단호한 말로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남편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진을 더욱 고립시켰다. 그 후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했고 수지는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온갖 상상에 시달렸다. 지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그려보고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상상하며 괴로워했다. 며칠 후 수진의 불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났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동네 부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박 어르신 젊은 여자랑 자주 본다더라. 진짜. 어떤 여자? 꽃집 여자라던데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던데.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떨어뜨릴 뻔했다. 동네 사람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증거 같았다. 가슴이 답답해져 마트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리고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 같았다.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도 남편의 무덤덤한 표정도 심지어 자신의 평범한 일상도 모두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식사 후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시아버지의 휴대전화에 또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도 지연이었다. 수지는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아버지는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가 수진에게는 더없이 수상해 보였다. 결국 그날 밤 수지는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수지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아버님이 젊은 여자랑 만난다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다들 알고 있어. 꽃집 여자라고 하더라.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왜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아? 현실을 안 보는 건 당신이야. 아버지 체면은 생각하니?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격하게 싸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두 사람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내가 오해하는 거야.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럼 설명해봐. 매일 꽃 사시고 매일 문자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는 게 정상이야? 남편은 답할 말이 없었다. 그 역시 시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수지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가족 중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출근했다. 수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어젯밤의 말다툼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생각할 수 없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셨다.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시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으시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며 수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모든 정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시아버지와 지금의 시아버지는 정말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수지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정돈 된 모습마저 수진에게는 의심스러웠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해질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오시자 또다시 그 꽃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수지는 그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향기의 정체를 알고 싶었고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진실이 자신의 두려움과 일치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수지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견디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지옥 같은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남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조차 달라져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그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외출 준비를 유심히 관찰했다. 세면대에서 들려오는 면도기 소리, 옷장에서 셔츠를 고르는 소리,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 수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증거처럼 느껴졌다.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켰을 때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나서셨다.
수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뒤를 따랐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났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진에게는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셨다. 평소 산책하듯 여유로운 걸음이었다. 수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동네를 벗어나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30년 가까이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시아버지를 뒤따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여러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정육점, 야채가게, 반찬가게. 그리고 그 끝에 작은 꽃집이 보였다. 플로라 지연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바로 그곳이었다. 영수증에 적혀 있던 그 가게였다. 시아버지는 주저없이 꽃집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꽃집 안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지연인 것 같았다. 시아버지와 그 여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여자는 시아버지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여러 가지 꽃들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꽃다발이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 보였다. 은밀하거나 야릇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고 밝은 느낌이었다. 꽃집을 나온 두 사람은 바로 옆 가게로 향했다.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가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스카프를 골랐다. 여러 가지 색깔의 스카프들을 펼쳐보며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이었다. 지연이라는 여자는 각각의 스카프를 들어 보이며 시아버지와 상의했다.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것이 정말 불륜의 현장인가?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공개적이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스카프를 산 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수지는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 타며 기사에게 부탁했다.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진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건물 입구에는 사랑의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요양원? 시아버지와 지연이 요양원에 왜 온 것일까? 수지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멀찍이 떨어져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다. 요양원 로비에서 수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시아버지와 지연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매우 친숙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자주 오는 단골 손님 같았다. 직원 중 한 명이 시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 요양원 안쪽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넓은 공동 거실 같은 곳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그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가져온 꽃들을 꽃병에 정성스럽게 꽂고 계셨다. 물을 갈아주고 시든 꽃잎들을 정리하며 마치 자신의 집 화분을 돌보듯 세심하게 손길을 쓰고 계셨다. 지연은 가져온 스카프들을 어르신들 목에 하나씩 둘러드리고 있었다. 어떤 어르신에게는 파란색 스카프를, 어떤 어르신에게는 분홍색 스카프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메어드렸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 모서리에서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다. 케이크와 과일 그리고 생일 카드들이 놓여 있었다. 지연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어르신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은옥 어르신 생신이에요. 모두 축하해드려요. 수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꽃향기의 정체, 스카프의 주인, 매일 반복되는 낮의 약속.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불륜이라고 여겼던 만남은 무연고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었다. 시아버지와 지연은 이 요양원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생신잔치를 열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의 눈앞이 흐려졌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품었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시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그토록 추악하게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시아버지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고 계셨다. 그 모습은 집에서 보던 시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동시에 수진이 몰랐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타인을 위한 순수한 헌신의 모습이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봉사정신을 볼 수 있었다. 수진이 상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하는 동반자였다. 생일 노래가 울려 퍼지고 어르신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움직일 수도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시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외출 준비, 꽃향기, 스카프, 그리고 지연과의 문자.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생일 축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소리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다. 생신잔치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안 이상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해야 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수진을 본 시아버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하지만 곧 그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책망도 의아함도 없는 순수한 반가움이었다. 수진은 그 순간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시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어떤 의심을 품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어볼 수 있었다. 아버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창가로 시선을 돌리셨다. 해가 기울어 요양원 정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다. 내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그러셨어. 여보, 낮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낯빛 같은 사람이 되어줘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지. 보여주려고 하는 일이 되면 그 말이 흐려질까봐 그냥 조용히 했단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며왔다. 시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는 혼자서 이 일을 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이나 칭찬도 바라지 않은 채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오셨던 것이다. 지연이 다가와 수진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진이 상상했던 어떤 야릇함도 없었다. 오히려 맑고 정직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이 생일 모임 오래 못 갔을 거예요. 늘 먼저 오셔서 꽃병 닦아 놓으시거든요. 지연의 말에 수지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시아버지와 지연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동반자였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우연히 들르셨다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그동안 시아버지의 변화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던 시아버지가 이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신 것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외출이 시아버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수지는 요양원을 둘러보며 시아버지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다. 꽃을 정리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일상을 준비하며 보낸 무수한 낮들. 그 시간들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했을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한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수진에게 다가오셨다. 목에는 지연이 둘러들인 분홍색 스카프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다. 박 선생님 며느리시죠? 우리 박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매번 오실 때마다 우리 얘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시아버지는 단순히 꽃을 가져다 주고 스카프를 둘러드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셨던 것이다. 또 다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다. 낮에 누가 날 기다려준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박 선생님 덕분에 매일이 생일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린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관심이었고 잊혀진 존재들에게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이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지키려 했던 체면이 사실은 누군가의 존엄을 밝히는 꽃등잔임을 깨달았다. 시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외출을 의심하고 경계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해가 더욱 기울어 요양원 안이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방으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지연은 정리를 시작했다. 수진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왔다. 꽃병에 물을 갈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수지는 이 소박한 봉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몸으로 느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요양원을 나오는 길 수지는 시아버지 옆을 조용히 걸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미안함, 고마움, 존경심, 그리고 자신의 편견에 대한 깊은 반성. 모든 것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태풍을 일으켰다. 택시 안에서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아, 사람은 늙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나도 그랬고, 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야.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 그게 삶의 의미가 아닐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시아버지의 깊은 철학에 감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신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새삼 느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세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기쁨과 앞으로 함께 해나갈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몇 시간 전과 똑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라 보였다. 거실의 소파, 식탁, 시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안락 의자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이 집에 흐르는 온기가 시아버지의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감정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다.
시아버지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설렘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으로 보아 어제 밤의 말다툼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전했다. 시아버지를 따라간 것, 요양원에서 본 것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동안 수진의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고 남편의 표정도 점점 변해갔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돌았다. 자신 역시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수진의 의심을 너무 성급하게 일축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는 깊은 후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숨겨진 선행을 알게 된 자식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며칠간의 갈등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다. 시내 백화점에 가서 부드러운 캐시미어 머플러를 골랐다. 시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아니라 요양원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이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준비했다. 어르신들이 음악을 들으며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2시 부부는 시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시아버지는 말없이 두 사람의 짐을 받아들으셨다. 그 손등 위로 굵은 굳은 살이 보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낯선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해온 손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지연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은 82살이 되신 김어르신의 생신이었다. 김어르신은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분이었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가장 외로워하시는 분 중 하나였다. 수진과 남편은 시아버지와 지연을 도와 생일상을 준비했다. 꽃을 정리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어르신들이 앉으실 자리를 정돈했다. 그 과정에서 수지는 이 작은 행사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생일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수진이 준비한 휴대용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김어르신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축하였다. 수지는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머플러를 둘러드리며 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교사였던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은 전쟁 중에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셨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두 소중한 역사였고 존중받아야 할 삶의 궤적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영자 어르신의 말씀이었다. 휠체어에 앉으신 그분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낮에 누가 날 기다려준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왜 이 일을 계속해 오셨는지, 그리고 왜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며 수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아버님, 다음 주에는 제가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문구는 낮에 당신이 오늘을 환하게 만듭니다.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미소에는 새로운 동반자들을 얻은 기쁨과 함께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주 돌아가며 생신잔치를 준비하기로 했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기로 했다. 남편은 젊은 시절 기타를 쳤던 경험을 살려 간단한 연주를 해드리기로 했고 수지는 손재주를 살려 작은 선물들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다. 며칠간 집안을 가득 채웠던 긴장과 불신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수지는 문득 깨달았다. 의심으로 시작된 낮은 이제 약속의 낮이 되었다는 것을. 불길하게만 보였던 시아버지의 그림자는 사실 가장 밝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의 마음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믿고 함께 걷기로 한 순간 그들의 가족사는 조용히 새로 쓰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며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실 것이고 이제는 자신과 남편도 함께할 것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란 서로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선한 마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낮은 밝게 빛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수지는 그런 내일을 생각하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죠. 저도 시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의심하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가족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대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